뭐 오늘 목에 대한 강의니까 지지의 목도 해야 되는데 이 지지는 기초 단계를 벗어날 것 같아요. 좀 어렵습니다. 미리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지로는 천간에 갑을이 있다면은 갑을에 대응하는 지지는 인과 묘가 되겠죠. 얘는 양목, 음목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천간으로 정기로 올라가면 갑이 되는 거고요. 얘가 올라가면은 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성을 표출할 때 갑목과 인목은 똑같아요. 을목과 묘목도 똑같아요. 근데 얘는 지지에 있어서 에너지의 흐름이 천간보다 훨씬 복잡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복잡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용어가 붙어요. 흉충파해, 형한다, 충한다, 파한다, 해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고요. 여기에 12신살도 붙어요. 천간에는 신살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신살은 많이 들었잖아요. 역마살이 있다, 상충살이 있다, 화개살이 있더라, 뭐 그리고 도화살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는 다 지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지. 근데 이런 신살은 크게 보실 필요 없어요. 안 봐도 사주 해석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이게 약간 데코레이션 같은 거예요. 뭐 사주 보는데 제가 해외를 너무 자주 나가요. 역마살이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역마살이 있어도 안 움직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역마는 움직인다잖아요. 움직인다가 이 인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지를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를 생각을 했는데,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천간의 갑을하고 비슷하게 보셔도 무방하다. 무방한 거예요. 무방한데 거기서 몇 가지를 첨삭해서 보시면 돼요. 그냥 거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야 될 부분이 이제 한난조습 같은 거, 한난조습 같은 거랑 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삼합, 방국 뭐 이런 것들 있죠. 충 이런 것들, 이런 거를 다 얘기할 거예요. 지지에서. 그렇게 해야 좀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전에 얘기해야 될 것은요, 지장간이에요. 지장간이 인이라는 글자는 생지이고요. 생지라고 하는 것은 생을 잘하는 글자이기 때문이에요. 생을 잘한다.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생지인가를 보면요, 이거를 월로 얘기하면은 정월이에요. 정월. 양력으로는 2월 정도가 될 거예요. 음력으로 정월이고요. 양력으로는 2월이 된다. 그때 그 월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인월이에요. 인월. 그래서 우리는 한 해의 시작을 인월로 봐요. 명리학에서는. 그리고 이때가 돼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한 살 더 먹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살 더 먹고 연운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가야 사주에서 연 에너지가 완전히 넘어온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띠가 달라요. 주골생하고. 양력 1월하고 2월인데 띠가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이런 이 인이라는 글자는요, 안에 지장간이 3개가 들어있어요. 무랑 병이랑 갑이라는 글자가 3개가 들어있다. 지장간은 지지 속에 천간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천간이 진짜 있는 거냐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장간이 이렇게 병화가 있으니까 제가 뭐 목을 얘기하는데 목이 있는데 화가 없으면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 제일 많이 달리는 질문이 지장간 화도 화인가요? 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유전적 DNA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현되지 않은 씨앗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다, 씨앗. 에너지가 숨어 있지만은 드러나지 못한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으면 쓸 수 없다예요. 쓸 수 없다. 이것끼리 생한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을 펼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럼 사주 더 보기 어려워져요. 지장간 속에 갑목하고 병화가 서로 목생하고, 그럼 이 인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지장간은 천간으로 드러났을 때만 의미가 있어요. 천간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의미가 있으려면요, 지지끼리 연결이 잘 돼야 돼요. 그걸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이따가. 자, 이 생지라는 인목 안에 무토가 있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생지는 계절 초입에 있는 거 다 생지예요. 인월, 겨울에서 넘어왔거든요. 4월, 봄에서 넘어온 여름의 시작이거든요. 신월, 여름에서 넘어온 가을의 시작. 지금 신월이죠? 입추 지났죠? 그래서 여기 다 입이란 말이 붙어요. 입춘, 입하, 입추, 해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겠네요. 입동이죠. 다 입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생지예요. 생을 잘한다. 생을 잘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잘 생하기도 하지만 또 뭐도 있어요? 자기가 에너지를 키우려고 하는 것도 있다고요. 자, 근데 그래서 생지의 기운은 기본적으로 어리고 굉장히 역동성이 커요. 이걸 우리는 역마라고 얘기한다고요. 생지가 있으면 그냥 역마살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이거 보고 역마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보고 역마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이고 에너지를 키우려고 하는데 뭐가 있어요? 어리잖아요. 그리고 유전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클 줄 몰라요.
인목이 커서 간목이 될 수도 있고 병화가 될 수도 있어요. 이래서 지지가 복잡한 거예요. 다른 거랑 연결되는 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얘가 크는데 나중에 간목처럼 돼서 간목이 왔을 때 완전한 근기로 연결돼서 하나처럼 움직이느냐, 아니면 병화가 와서 화를 목생화해서 화가 커지는 걸 지향하느냐,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럼 자기의 간목 기운은 완전히 뭐 사라지겠죠. 사라진다기보다는 약해지겠죠. 병화를 지원하는 대로 몰빵하니까. 그래서 이 인목이라는 에너지는요, 천간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요, 지지 안에서도 그렇게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의 복잡한 용어가 많이 나온 거예요. 자, 이 인목이 원하는 게 예를 들어서 화인데, 화가 사화를 지원할 수도 있고 오화를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화는 오화인데 사화를 지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어린데 어린애들끼리 모여서 뭘 하겠다고. 그래서 형이란 말이 붙은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할 건데 그래서 막 형이 있다고 막 나쁘게 볼 것도 없고요. 사람들이 이제 충이 있거나 형이 있거나 뭐 그러면 다 나쁜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그 충이나 형이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나만의 원동력, 에너지, 능력 이런 걸로 연결되기도 하는데 왜 그렇게 나쁘게만 보는지 모르겠어요. 절대로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로 나누는 순간 사주는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겠다. 난 이 사람 본 적도 없는데 사주만 보고 아, 범죄자네 이럴 수 있다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형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형벌을 받는다면서요. 범죄자잖아,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인이라는 글자를 한번 보자고요. 자, 인은 우리가 한난조수부로 얘기하면요, 조한하다, 건조하고 차갑다, 춥다. 그래서 이 인월이라고 하는 정월은 분명히 봄이지만은 수라고 하는 추위가 많이 남은 겨울에서 넘어왔죠. 네, 인이라는 글자가.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춥다는 거예요. 지금 신월이죠. 가을이거든요. 저녁 되면 가을 같아요, 요즘에는. 근데 어떻다고 여름에서 넘어왔으니까 어때요? 아직까지 뜨겁다, 따뜻하다가 되는 거예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분명히 신월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가을의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연에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눈으로 안 드러났을 뿐이에요. 눈으로 보일 정도로 드러나려면 6월 돼야 된다고요. 다음 달. 완전히 깊어진 왕지의 계절로 가야 되는 거고, 생지는 다 이러한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난조수부를 얘기할 때 조하고 한한 걸 보셔야 돼요. 당연히 간목도 조해요. 간목은 이제 그 바람 같은 거라서 물상으로는 이렇게 말린 듯한 그런 기운이 있어요. 네. 그래서 흐르게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목은 한하고 조한데, 조한 거의 특징, 조의 반대는 습이잖아요. 한의 반대는 난일 거예요. 한난조습이라 그래요. 사주의 기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도와 습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성을 봤지만은 십성 이전에 봐야 될 건 오행이에요. 오행 이전에 봐야 될 거는 한난조습이에요. 한난조습의 바탕에서 그 사람의 성향이 결정돼요. 오행이나 뭐 이런 거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한난조습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봤는데 막 얘가 들떠 있어. 말도 막 되게 밝게 하고 목소리도 크고, 한난조습에서 오는 거예요. 십성에서도 뭐 어느 정도 그런 표현하는 방식 같은 게 결정되겠지만은, 자, 조하다는 거는요, 섞이지 않겠다, 변화하지 않겠다, 고유의 성질을 유지하겠다, 거리를 두겠다. 여기에서도 한난조습이 있고요. 박물관 같은 데서 특히 이런 조를 설명하기 좋죠. 박물관 뭐가 있어요? 만지지 마시오, 접근하지 마시오, 뭐 공원 같은 데도 가면 잔디숲에 들어가지 마시오. 다 뭐예요? 조한 에너지를 형성하고 있어요. 자, 왜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변질되잖아요. 그 조하다고 하는 것은 거리를 두고 이렇게 섞이지 않고, 그럼으로써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 성질, 고유의 형질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사주가 조하면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정확한 선을 지키려고 해요. 절대 넘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너한테 피해 안 줄 거야. 너도 나한테 피해 주지 마. 그래서 조가 잘못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까칠해 보일 수 있어요. 자, 조한데 난하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난의 기본은 잘 섞이는 힘이에요. 근데 조한 상태에서 난하니까 어때요? 겉으로는 굉장히 친해 보이고 섞이는 것 같고 밝고 처음 만났는데 웃으면서 얘기하고 이러죠? 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 이상은 절대 넘지 않아요.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인목은 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인목이 조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간목으로 치면 뭐라고요? 뚫는다라고 했잖아요. 단단하다. 인목은 또 단단하단 말이에요. 왜 단단하면 수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간목이랑 비슷한 기질이 있죠, 확실히. 근데 인목은 단단하고 조한 에너지, 그리고 한하고 얼어있는 에너지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뚫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겠네요. 이게 만약에 습해가지고 자꾸 휘고 막 섞이고 이러면 뚫고 가는 힘이 어떻다는 거예요?
약해지겠죠. 인목이 인목 닿으려면 한하고 조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도 비슷해요. 자기 형질을 유지하려고 해요.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이렇게 자기가 한 번 하면은 그걸 오랫동안 유지하는 힘 같은 게 있어요. 한 사람들은. 근데 중요한 거는 따뜻해지지 않고 계속 차가우면은, 자기가 계속 하지만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발현되지 않는다, 그래서 준비만 10년 한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한하게 하는 것은 형질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음식을 떠올리면 돼요. 냉장고. 음식의 형질이 바뀌려면 습하고 따뜻한 곳에서 잘 바뀝니다. 부패하고요. 막 이렇게 곰팡이도 피고 그래요. 근데 건조하고 차갑게 하면은 오랫동안 보관하고 형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한하고 조한 구조라면 인목 4개 있고 이러면 한하고 조하겠네요. 어떻다는 거예요? 잘 안 바뀌는 사람이에요. 섞이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어떻다는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예요. 10년, 20년 전 이 친구가 20년 만에 오랜만에 동창으로 봤는데 똑같아. 말투부터 해서 막 생긴 거부터 해서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 한하고 조하면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하겠다. 만약에 상대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내 방식을 강요하겠다. 나는 바뀔 생각이 없어부터 출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바뀌어야 돼요? 상대방한테 나한테 맞춰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난조습은 여러분들 아마 크게 중요하게 안 봤을 거예요. 근데 사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에너지 중에 하나가 한난조습이에요. 이거를 벗어나서 통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글자가 그냥 한난조습의 한 포인트만 해결을 해줘도요. 그게 십성으로 겁재가 됐든 뭐 쟁재가 됐든 뭐 살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거를 해결해 주기만 해도 일거에 달라질 수 있어요. 분명히 살론인데 왜 좋아지지? 분명히 편관이 강하게 와서 힘들 줄 알았는데 왜 좋아졌지? 이런 게 해결되는 포인트가 되면은 좋아질 수 있어요, 일거에. 그래서 한난조습이 중요하다. 난하면은 빠르다예요. 한하면 느리다예요. 느려서 서두른다가 돼요. 그래서 인목에 만약에 사주에 인월생인 아이가 있다. 무릎 잘 깨진다. 넘어진다. 왜? 마음은 저기가 있는데 몸이 여기에 있어요. 급하죠. 막 뛰어가는데 발이 안 따라오죠. 넘어지죠. 인월생들 특징이에요. 또는 인목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사주에 물론 온도 조절이 잘 되어 있으면은 성급하지 않아요. 근데 느리다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요. 서둘러서 뭐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화난 사람들한테는 꼭 해줘야 되는 말이 조급해하지 마라. 서두르지 마라. 사고 난다. 서두르면은 천천히 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 느리다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얘기하는 시작점이 있을 거예요. 시작점이 있을 텐데 이걸 넘어가는 게 어렵다는 소리예요. 내가 만약에 미용사를 해요. 미용 기술을 배워서 빨리 나가서 이렇게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용 준비를 얼마를 해요? 5년을 하죠. 5년 동안 연습만 하고 있죠. 하나는 사람 특징이라고 이거를 넘어서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나난 사람은 오늘 배우고 그 다음날 투입. 나난 사람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사주를 배우고 있지만요. 하나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공부만 3년 이상 할 거예요. 오래 걸린다는 거죠. 왜? 자신감도 없고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마음은 급하죠. 빨리 하고 싶은데. 나난 사람은요. 오늘 배워가지고 바로 써먹어요. 집에 가서. 막 가족들 사주 펼쳐놓고 막 상담도 해주고 막 그래요. 나난 사람 특징이에요. 저는 사주가 4월생이기 때문에 난해요. 굉장히. 사주 배우고 저는 하루 만에 바로 써먹었어요. 그날에. 3개월 지나니까 대단하다는 소리 들었고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게 여기까지 몰고 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그 난한 사람 특징이에요. 그러면 대신에 이제 난한 거에 장점만 있는 빠르면 뭐가 안 된다고요? 오래 지속하는 힘이 떨어진다고요. 하나면은 5년 했으니까 어때? 한번 시작만 해놓으면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겠네요. 오래 유지하는 힘은 하는 거에서 나오고 오행으로 얘기하면 수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엉덩이가 무겁다, 공부 오래 한다, 지속력이 강하다, 버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은 난한 구조들은요 잠시라도 가만히 못 있어요. ADHD처럼 보이기도 해요. 저는 난해서 어렸을 때 정말 산만했어요. 주의가. 제가 유일하게 초집중할 때는 오락할 때. 그때는 10시간도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차분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지진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 오락하고 있는 것도 뇌가 굉장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노동이에요. 그것도 뭐 오락하고 있어서 스트레스 풀리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굉장한 중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만약에 오락을 한다. 오락 다 했으니까 이제 공부해야지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쉬어야지 라고 해야 돼. 계속 노동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습하면 섞인다고요. 섞인다는 건 뭐예요? 형질이 자꾸 변하다. 내 모양이 유지가 안 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습한 사람들은 어때요? 자꾸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내 고유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맞추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만날 때마다. 그리고 내 모습을 고집하지 않겠죠. 좋아하는 사람에 비해서. 상대가 이거 해라고 하면 하기 싫어도 네 하고 할 수 있다고요. 좋아하는 사람은 잘 안 돼요. 그게 내 스타일을 바꿔가지고 내 고유 모습을 바꿔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관계 할 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요. 사주가 습해야 대인관계를 할 때 어때요? 자연스럽게 넓게 섞일 수 있어요. 약간 껄렁거리는 애들하고도 친구 먹고 약간 오타쿠스러운 아이들 막 애니 좋아하고 막 약간 폐쇄적인 그런 하고도 친구 할 수 있고요. 두루두루 이렇게 섞일 수 있는 게 습한 사람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이런 글자 속에서 두드러지더라. 인목은 섞이려고 하지 않고 한하다. 좋아하고 한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뚫고 나가는 힘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거고 지향점도 더 강해지는 거고 이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러한 인목이 지지는 저는 이제 굳이 이게 얘기를 하라 그러면은 두 가지 정도를 많이 얘기를 해요. 삼합하고 방국을 얘기해요. 인이란 글자는 두 가지로 연결이 됩니다. 인, 오, 술 삼합이 있고요. 이거 삼합이라 그래요, 이거를. 그리고 인, 묘, 진. 이거 이제 방합이라고 이제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국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모여서 하나처럼 된 거. 자, 이거는요. 서로 소속이 달라요. 이 인은 봄이잖아요. 인, 묘, 진이라고 하는 봄의 에너지예요. 자, 이거는 이 생지가 봄이고 왕지는 이 봄이고 얘는 여름이에요. 사, 오, 미라고 하는 따뜻한 여름에 그 중에서도 오라고 하는 아주 뜨거운 계절, 강한 계절, 여름의 에너지가 절정으로 올라온 이때 하지가 있어요. 해가 가장 길게 떠 있는 시간이 있다고요. 오 가운데에. 그리고 술이라고 하는 가을이 모여서 어떻게 된 거예요? 술은 가을의 끝자락에 있어요. 이렇게 셋이서 모여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한 거예요. 그게 우리는 삼합이라고 해요. 근데 이들은 어때요? 서로 계절적인 소속이 다르잖아요. 소속이 다른 놈 3명이 모여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삼합일까요? 방국일까요? 삼합입니다. 각각 멀리 사는데 목적을 가지고 오잖아요. 목적. 명리를 공부하겠다. 멀리서 각자 동네가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 다른데 모인 거예요. 목적 하나로 모인 거라고요. 그래서 이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적 지향적이에요. 첫 번째 특징. 목적 지향적이다. 그래서 거리라던가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루고자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같으면은 삼합은 언제든지 해쳐 모여가 가능해요. 독립운동가를 떠올리셔도 되는 거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걸 떠올리셔도 되는 거고요. 취미생활 같은 거 이런 걸 떠올리셔도 돼요. 자, 그러면 사주 내에 삼합이 있으면 목적 지향적 사고가 강하겠네요. 애인 만들 때, 결혼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소통, 그런 가치관에 대한 소통이라던가 말이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요. 삼합적 에너지는 같은 걸 대화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목적 지향적이니까. 취미가 같다. 대화 취미 얘기만 해도 한 10시간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합이 돼 있는 사람들은 결혼 생각이 막 비혼주의자야. 내가 나 비혼냐 나 안 할 거야 이러는데 어느 날 누구를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10시간 대화가 돼버리네. 바로 결혼 생각할 겁니다. 아마 생각이 없다가도. 삼합은 그런 에너지가 강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이 삼합의 에너지는요 수직적이다 라고 얘기해요. 수직. 정신적인 가치가 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언어만 봐도 이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교양 있게 얘기하고 참을성 있고 가끔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높이 가지고 있는 거죠. 낮게 있는 사람이 바로 쌍욕부터 나오는, 기분 나쁠 때. 우리는 이 수준을 따지잖아요. 냉혹하게 얘기하자면은. 안 따지세요? 대화만 해봐도 막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분명히 따질 거예요. 물론 이거를 무너뜨려서 다 이렇게 소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본능적으로 이런 걸 따진다고요. 삼합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화가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가 정신적 수준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정신적 수준이 아니라 물질적 수준을 따지는 분들도 계세요. 삼합으로 되어 있으면 그런 것도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삼합의 에너지의 가장 큰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인묘진이 국을 형성했다는 건 뭐예요? 목의 에너지로 뭉친 거예요. 이건 그냥. 그래서 이건 덩어리째 있는 에너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인묘진이 모여서 하나가 된 것처럼. 당연히 혼잡이에요. 이거는 섞인 거예요.
근데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목의 에너지가 굉장히 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화의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인목과 술토가 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 인이라는 에너지가 어떻게 한 거예요? 화 중심으로 연결됐죠. 인중에 병화가 있어서 여기 안에는 무병갑이 있어요. 그리고 오화에는 병기정이 있어요. 술토 안에는 정을기가 있어요. 모든 지지에는 지장간이 다 있고요. 인오술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포인트가 어때요? 중첩되는 게 있네요. 자, 그래서 인오 사이에는 병화가 중첩이 되어 있고 오술의 사이에는 정화가 중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인노의 에너지는요, 병화적 에너지로 보셔야 돼요. 오술의 에너지는요, 정화로 보셔야 돼요. 인목이 없어서 오술도 합을 하고 술토가 없어서 인오도 합을 해요. 이거를 반합이라 그래요. 삼합이 아니라 반합. 반합이라고 하고 오화 중심으로 되어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화의 기적 에너지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화가 없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술은 합을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대신에 천간에 병화나 정화가 있으면은 이 둘을 끌어들여서 합을 한 것처럼 형성할 수는 있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통변하거나 이럴 때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겠지만은. 그래서 삼합이라는 것은 이렇다. 근데 이걸 보고 아이고 인목이 오화 생하니까 화가 너무 치열해지고 뜨거워졌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뜨거워졌다라고 하려면 4, 5 미로 얘기해야 돼요. 4, 5 미로. 이게 세력이 커진 거라서 이거는 뜨거워 죽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인호술은 뜨거워 죽겠다가 아니라고요. 이게 온도를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 에너지. 그러니까 밝기가 더 밝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온도보다는. 자, 그리고 인오는 성장시키는 거예요. 오를 키우는 거고요. 이 술은 오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삼합의 초입에 이렇게 생지하고 왕지가 만나는 부분은 에너지를 성장한다, 키운다. 그리고 오술은 안정시킨다. 더 이상 커지지 않게 한다. 지나치지 않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토, 술토뿐만 아니라 진술충미가 지지의 토인데 이 토가 없는 사람들은 해당하는 에너지를 안정시키는 게 불가능하겠네요. 거기에서 불안감이 나와요. 불안감. 그래서 토는 창고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창고. 저장할 수 있는 창고와 같다. 에너지를 보관하는 창고다. 보관을 했다가 꺼내서 쓸 수 있어야겠죠. 우리도 에너지가 넘치면 어디에 보관해요? 뱃살에 보관하잖아요. 에너지를. 뱃살에. 그래서 배고프고 막 에너지 쓸 데가 없고 못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빠져요. 그래서 이제 굶는 걸로 빼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게 창고가 없으면은 에너지 넘치는 게 다 어디로 나가요? 소변으로 나가고 대변으로 나가죠. 그게 당뇨라고요. 네, 에너지가 그렇게 그냥 빠져나가는 거. 창고가 없어가지고. 우리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창고가 있어야 저장이 되고 오래 유지가 되고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데 없으면 창고가. 네, 통장을 스쳐가는 거지 그냥. 카드값 막 그냥 날라가고 통신비 날라가고 갑자기 부모님이 막 돈 좀 달라 그러고 이 수토가 그래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삼합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삼합하고 방합은 에너지가 세력으로 구축이 되느냐, 이게 방국이에요. 세력으로 구축되는 게. 그리고 목적으로 얘기하는 기력으로, 이게 단어를 좀 바꿔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천간의 기적인 에너지로 연결되는, 수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는 평행선, 그냥 그게 덩어리가 커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국은 대체로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 목적 지향적인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친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직 에너지지만 인묘진이라고 하는 방국은 수평 에너지예요. 수평 에너지다. 방국은 수평이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넓게 간다. 그래서 우리가 덩치가 커 보이려면 옆으로 이렇게 한다고요. 친구들하고 어떻게 가요? 옆으로 펼쳐서 가잖아요. 세력 무섭잖아요. 고등학생 5명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5명이 이렇게 와봐요. 무서워요, 되게. 근데 고등학교 5명이 이렇게 줄지어서 한 줄로 이렇게 가봐요. 무섭냐고, 그게. 세력적으로 커 보이게, 그게 이제 우리에게 수평 에너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천간은 충을 얘기하지 않아요. 천간은 극을 얘기합니다. 근데 천간에 충 얘기하시는 분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공부를 이상하게 하신 거예요. 천간엔 충이 없어요. 충은 방위상 반대에 있어야 돼요. 방위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입문에서 방위상 반대에 있어야 되고 음양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인하고 충된 건 금이지만은 음양이 같은 이렇게 같은 신하고 인신충이 되는 거고요. 이 오도 자수 똑같이 오행상 극이지만은 음양이 같죠.
좌우충이 되는 거. 여기 당연히 진술충이 될 거예요. 사밥은 충에 약해요. 충에 약합니다. 언제든지 흩어질 수 있어요. 충이 오면은. 날아간다는 소리에 흔들린다는 소리에 에너지의 흐름이. 근데 방국은 인묘진은 충에 굉장히 강해요. 뭐 인신충 돼도요 끝도 없어요. 오히려 이 신금이 나가 떨어질 수 있어요. 묘충이 되면 유금이 나가 떨어질 수 있어요. 방국은 충에 가다 친구들이 모여가다 누가 시비 걸었어. 친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이들은 서로 뭉쳐서 도와주는 에너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가면 무서울 게 없잖아요. 깡패 만나도 다 덤벼들면 어떻게 할 거야. 더 큰 세력이 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다고요. 근데 뭐에 약하냐면은 합에 약해요. 육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이 삼합하고 육합이 있는데 삼합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개별적인 합이 아니라요. 사회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 지향적인 거. 그래서 삼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사회관계, 개인적 관계로 가지지 않은 공적인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적인 관계. 그리고 육합은 사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리를 저지르려면 육합은 있어야 돼요. 육합 정도는 있어야 비리를 저지를 수 있겠다. 사적으로 유용하는 거잖아요. 비리라고 하는 게 횡령 막 하고 그냥 친하다고 채용해버리고 그 육합 아니에요? 그 사적인 관계로 뭔가 유용하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려면 육합이 제일 강하다고요. 근데 이 방합은 육합에 약해요. 여기 인회합 되잖아요. 인목이 좋다고 해수한테 갈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얘는 충에는 약해도요. 삼합은 육합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구국의 결단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가족보다. 독립투사야 내가. 우리 가족 잘 사는 것보다 나라 잘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게 삼합적 에너지다. 근데 육합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 가족 잘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의 그런 합의 에너지만 잘 읽어내도요. 그러한 부분들의 디테일한 유추가 가능해집니다. 저는 사주에 육합이 있단 말이에요. 육합이 있어서 늘 조심합니다. 이게 공적인 관계가 사적으로 변질될 수 있는 거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오해받기에도 딱 좋아요. 육합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사주에 삼합만 있으면은 절대 그렇게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의 흐름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를 지금 시간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강의가 될 것 같아가지고 원래 이것만 가지고도 좀 길게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한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이제 뭐를 알 수가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이민 일주에 오술이 다 있어. 쟤니까 돈 욕심 내겠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삼합이니까 뭐예요? 정신적으로 연결된 거라고요. 돈이 아니라 뭐예요? 쟤라고 하는 가치 중심으로 갔다고요. 그래서 잘못 통배하면 정제가 있으니까 돈 얘기하다가 돈 얘기 싫어할 수 있거든요. 정신적 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뭐라는 거야 이러고 한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삼합하고 방국은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자, 그래서 합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이게 지금은 인호술만 얘기했지만요. 사유축하고 해묘미하고 신자진 삼합도 다 그러한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걸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묘를 보죠. 묘는 기본적으로 습하죠. 네, 습하다. 자, 한난으로는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해지겠네요. 근데 이 한난 조습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글자랑 비교하시는 거예요. 자, 인이랑 비교해 볼까요? 인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난하죠. 그 유에 비해서는 어때요? 유에 비해선. 네, 유에 비해서는 한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한난을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이 왕지라서 그런 거예요. 왕지라서. 그래서 얘는 습한데 인에 비해서 약간 난한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한난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거랑 비교하는 거예요. 해에 비해서는 난하잖아요. 오에 비해서는 하나겠네요. 사에 비해서도 하나겠네요. 약간 이런 식으로 다른 글자랑 매칭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 자체로는 습한 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당연히 이제 유도 뭐 이게 유에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추분이 있을 텐데 추분 중심으로 해서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한난이 달라져요. 추분 후면은 한해지는 거고요. 추분 전이면 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조한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읽어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묘는 습하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인에서 막 태동에서 깨고 나오는 에너지, 깨고 나와서 무르익은, 봄의 기운이 무르익은 에너지예요. 습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을목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다음에 화라는 사오미 계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변화에 대응을 잘하는 글자예요. 변화 무쌍. 변화 무쌍은 사실 진까지 가야 되는데 변화를 하는 그런 목이다. 화의 입장에 가깝다. 변화가 된 입장에 가깝다. 그래서 이거는 응용을 잘하는 글자다. 응용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는
막 튀어나왔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뭐든지 처음이기 때문에 엎어지고 넘어지고 앞으로 가는 힘은 있지만 그게 이제 그 실수 연발하고 뭐 이런 에너지라고 한다면, 묘는 이미 그런 에너지가, 목 에너지가 굉장히 상당히 무르익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에 가까이 있고요. 그런 화를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응용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변화에 적응을 잘 하고 그런 걸 또 장악하는 힘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왕지죠, 왕지. 왕지라고 합니다. 강하다는 거예요. 왕지는 자오묘유, 계절의 한 가운데에 있는 힘을 왕지라고 하고요. 이거는 역동적이지 않아요, 생지에 비해서. 생지는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기 에너지를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저는 생지가 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역동적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에너지도 그렇고 활발해 보이고. 왕지는 그런 힘은 없어요. 그래서 왕지의 특징은요,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해요. 지킨다. 고유의 캐릭터성이 있는데 캐릭터를 유지한다. 이 캐릭터가 뚜렷해요. 생지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인목은 목이지만은 목답지 않아요. 생지니까, 어리니까, 아직 이제 시작됐으니까 자기도 자기를 잘 모르는 에너지인데, 묘는 자기가 목의 에너지가 가득하다는 걸 알아요. 완충된 거랑 똑같아요. 캐릭터성이 뚜렷하고요. 이래서 뭐가 있어요? 매력이 있잖아요. 자기 캐릭터가 뚜렷하니까 왕지들은. 네, 이게 다 매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도화라 그래요. 도화살. 왕지 보고 얘기하는 게 도화살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딱 갔을 때, 아, 도화살이 있네. 왜 그랬는지 아시겠죠? 여기에서 이제 연이랑 연결해서 진도화, 가도화 놔두고 막 이래요. 그 공식이 있어요. 근데 연에 그런 목이 있고 왕지가 또 잘 되어 있고 일지하고 연결되고 이러면 이제 진도화처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왕지가 없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캐릭터가 뚜렷하지 않죠. 자기 오행적 에너지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매력 없다? 도화라고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왕지가 있어야 뭐예요? 이 해당 오행의 에너지를 끝까지 쓸 수 있어요. 왕지가 있어야 끝까지 간다. 생지는 처음에 시작한 단계에서는 대단히 빨라요. 생지들의 특징이에요. 처음 시작은 월등하다. 움직이는 힘이니까. 근데 그거를 끝까지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신충을 얘기할 때 그런 겁니다. 인목의 에너지, 금의 에너지가 부딪혔잖아요, 생지끼리. 이거 뭐예요?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 처음 시작할 때. 등산 가자, 등산 입구 딱 갔는데 갑자기 마음이 돌면서 딴 거 할 수 있어요. 네, 놀이동산 여기 가자 해놓고 갑자기 딴 거 가자고 할 수 있어요. 처음 시작점에서 그 에너지는 역동적이고 강한데 정반대의 기운이 부딪히잖아요. 인목으로 뭐 하려고 하는데 신금이 부딪혀가지고 다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 시간적 에너지가 초기라고요, 초기. 그래서 인목이 발달한 사람들은 초기에 굉장히 강해요, 초기에. 근데 왕지가 없으면은 초기에만 강하고 지속하는 힘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왕지만 있어요. 그러면 초기에는 뭐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잘 안 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하는 거죠. 저는 왕지가 없어요, 아예. 그래서 제 모든 강의는 초기에만 우와 하고 뒤로 갈수록 잘 안 돼요. 그게 제가 이제 저는 인정하기 싫지만은 제가 해온 강의들을 보면 그래요. 초기에는 막 40명씩 오고 막 이러는데 끝에 가면은 10명 남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여강을 안 해주고. 그게 이제 생지 왕지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그게 뭐냐면은 이런 왕지가 있어야 그 삼합이나 방국이나 뭐 여러 가지 흐름에 의해서 에너지를 결집시킬 수가 있어요. 이 왕지는요, 기준이 돼요. 기준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격을 잡을 때도 왕지는 투강하지 않아도 격처럼 쓴단 말이에요. 힘이 워낙 강하니까. 격이라고 하려면은 격은 내 사주의 그릇인데, 내 사주의 그릇이 되려면은 힘이 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주의 에너지에서. 그래야지 그 그릇처럼 쓸 텐데, 약하면은 그릇이 되겠냐고, 깨지지. 조금만 스쳐도 깨지는데 직업 유지가 오래 되겠냐고요. 그래서 생지는 반드시 투강하는 걸로 격으로 잡고요. 왕지는 투강하지 않아도 격처럼 본다고요. 그래서 이 묘라는 글자는 인하고 비교했을 때 화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 그런 변화의 정점, 그런 부분에 잘 적응되어 있는 형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문적 성향을 가지기도 해요. 성향. 그래서 을목이랑 상당히 비슷하다. 네, 상당히 비슷하다. 근데 이제 을목하고 묘목의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이 묘목 같은 경우는 을목에 비해서 전투력이 월등하게 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를 본다. 이 을목도 토를 장악하려고 하고 묘목도 토를 장악하려고 할 거예요. 장악력이 묘목이 월등하게 좋아요. 묘목은 모든 토를 장악하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을목은 한계를 보이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술토가 이렇게 뭐 지지에 있다고 할 때 을목은 이 술토를 장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천간에 있기도 하고요.
지지까지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간에만 있어서. 근데 묘목은 바로 장악을 해버려요, 그냥. 그래서 을목이나 묘목은 전투력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요. 묘목이 월등하다는 거, 을목에 비해서. 그래서 이 화에 가깝다, 인목은 수에 가깝다 이런 것만 봐도요. 우리가 이제 물상적으로 유추할 때 어느 영역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묘라고 하는 것은요,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에요. 구체화되어 있어요. 인이라는 글자는 완전 처음이기 때문에 구체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막연해요. 새싹에 불과한 거고, 여기는 이미 줄기까지 다 나오고, 아이로 치면은 치아까지 나고, 막 이렇게 다 이제 이목구비가 뚜렷해지고, 얘가 어떻게, 애기들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비슷하게 생겼는데, 묘의 단계에서는 다 드러나서 막 치아도 나고, 막 눈빛도 달라지고, 이목구비 뚜렷해지기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인목에 비해서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일을 할 때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죠? 인목은 구체화가 안 된 단계의 일을 하는 거고, 얘는 구체화가 된 단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인이 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해야겠네요. 초기 예산을 짜야겠네요. 아이디어를 내야겠네요. 묘는 어떤 거예요? 그런 것들하고 연결이 안 되죠. 구체화된 것을 만지고, 뭐 이렇게 인이라고 하는 약간 막연한 것들을 가지치기하고, 뭔가 이렇게 드러낼 수 있을 정도로 다듬어야겠네요. 그래서 그 일을 하거나 뭔가 할 때 그 단계가 달라요. 올해 이민년이죠. 사람들이 계획하는 게 다 어때요? 막연할 수 있다고요. 구체화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근데 인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시도는 해볼 만하다. 인이라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도하다예요. 시도하다. 되든 안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해보는 거. 근데 아무것도 뭣도 모르고 하는 게 다 인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주 보다가 어려우면 인목 하나 있으면 아예 뭐든지 시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그냥. 근데 묘는 어때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될 것 같을 때 이렇게 뱀 같거든요. 살짝. 그래서 이렇게 간 보고 있다가 될 것 같을 때 확 물어 뜯는 게 있어요. 묘는. 타이밍적으로 약간 그런 부분에 잘 맞는다. 그럼 내년에 개묘년이겠네요. 개묘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구체화해서 제대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벌어지겠죠. 지금 정치적 상황도 그렇게 가고 있다고요. 뭣도 모르고 이거저거 막 하는 것처럼 저만 그렇게 보이나? 내년은 돼야 구체화되고 실리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실속하고도 연결이 돼요. 네. 요는 굉장한 실속적인 에너지로 연결이 된다. 이는 실속을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묘의 단계에 있을 때 그런 전문성, 실속적인 거, 뭐 이렇게 막연한 거에서 벗어나서 구체화시키는 거, 이런 걸로 모두 연결이 되겠더라. 그래서 이걸 이제 간목하고 을목하고 그런 비교해서 조금 다른 것만 인지하시면 돼요. 지지가 왜 복잡하냐면은 삼합, 방합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지장간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은 묘에 갑이랑 을이 있다고 아마 아실 거예요. 대부분 모든 강의에서 또는 인터넷에 쳐보기만 해도 지장간 쳐보면은 묘에는 갑을이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천간에 갑이 있을 때 묘에 근거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알려드리는 팁 중에 하나는 묘에는 을목밖에 없어요. 갑목, 그러니까 묘 안에 갑목이 있다라고 하려면은 반드시 이 묘가 월의 자리에 와야 돼요. 월. 년월일시에 월지에 와야 묘 안에 갑목이 있다, 이렇게 지장간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일지에 있잖아요. 뭐 을묘일주에 뭐 이렇게 갑이 있다, 이렇게 안 된다고요, 연결이. 자, 지장간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이제 지장간 얘기 거의 안 하는데, 이게 지장간을 잘못 건드려서 공부를 이상하게 하면은 못 돌아올 수도 있어서 이렇게 안 하는 건데, 자, 사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투출하는 거, 통근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의 사주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투출과 통근이. 다 투출한다는 거는 지지의 어떤 글자가 천간으로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통근한다는 건 천간에 어떤 글자가 있는데 지지에 근거하는 걸 통근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지지하고 천간이 투출과 통근이 돼야 내가 상상하고 꿈꾸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현실적으로 성취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천간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것들이 성패적으로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하는 성패로 연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얘기할 수 있어요. 지지가 아무리 관 중심으로 잘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이 경이라는 글자 밑에 오가 있으면은 정관이에요. 인이라는 글자가 있어서 인노술처럼 해서 생을 잘해주고 있다, 그러면 관을 높여주는 재까지 따라오는 거잖아요. 이것만 있어도 자리가 보장이 됐는데 그 자리의 권위를 높여주는 부하 직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재승관에서 쟤는 부하 직원이에요. 그래서 관이 굉장히 강해도 제가 없으면은 자리는 높은데 부하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부장인데 밑에 사원이 없어. 근데 이렇게 제가 말 따르면은 이렇게 내 한마디에 말 따라주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 이렇게 지지에서만 관이 잘 되어 있다고요. 근데 천간에 관이 없네?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나름 권위가 있어도 세상에 알아주지가 않는 거예요. 성패로 연계 안 되면 그런 거예요. 자, 누가 봐도 유망주야. 야, 너 정도면은 5급 사시 합격할 수 있어. 해봐, 그냥. 이렇게 되어 있으면 판사 기질이거든요. 뭐 그런 물론 이제 이렇게 되겠도 올해 이렇게 더 발달해야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정관 이런 판사예요. 판사 합격할 수 있겠다. 막 모의고사 사시 패스 막 해. 그냥 모의고사 보면은 할 때마다 다 패스하는 거예요. 근데 천간에 정화 하나가 없어서 계속 떨어질 수 있어요. 언제? 2차, 3차에서. 1차까지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패에서 된다를 얘기하기가 어렵다고, 위에가 없으면은. 근데 운에서 그럼 뭐가 올 때 돼요? 정화가 올 때 사시 패스 다이렉트 다 되는 거야. 그것도 수석으로. 왜 수석이에요? 지지의 조건이 잘 돼 있잖아요.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없고 천간에 그냥 정화가 잘 되어 있어. 합격은 하겠죠. 어떻게 합격해요? 꼴찌로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지지는 길흉이에요. 천간은 성패예요.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한다고요. 여기는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안 되느냐, 좋다 안 좋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여기는 좋다 또는 안 좋다를 얘기해요. 우리가 사는 게 그래요. 성패가 궁금할 때가 있고요. 좋을 때와 안 좋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천간 지지를 나눈 거고요. 이 둘은 유기적으로 소통이 되어 있어요. 어떻다는 거예요? 좋은 게 성으로 연결되고 좋았지만 패로 연결되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투출과 통근이 안 돼 있으면 각각 따로 놀잖아요. 각각 따로 놀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주가 이렇게 투출 통근이 제대로 안 되고 각각 따로 노는 사람들이 인성이 약간 무목적으로 살아간다던가 뭔가 이렇게 뚜렷한 인생의 목표라던가 지향점이 없다던가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종종 볼 거예요, 아마.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는 사람들. 투출하고 통근이 되어 있어야 내가 생각하고 목적한 거를 이루고자 하는 열의 같은 것도 생기고요. 열성, 그런 약간 우리가 목적해서 이렇게 지향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생기고, 이게 따로따로 놀면은 그 명은 이렇게 좀 인생이 약간 무상할 수 있겠다. 목적 없이 갈 수 있겠다. 마치 바다에서 그냥 돛담배 띄워놓고 나침반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투출 통근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이제 뭐 유력하다, 무력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사주에 글자가 힘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볼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투출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장간, 통근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장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화가 있는데 지지에 인이 있으면은 이 인 중에는 병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통근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병화는 인목에서 나간 거예요. 이 인목이 유전자라고 하잖아요. 지장간이. 유전자인데 유전자가 발현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강한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사주 보면 투출 통근을 우선적으로 보고요. 선을 서로 연결시켜요. 선을 다 연결시킵니다. 근데 만약 정화가 이렇게 있으면은 간접적인 목생화처럼 보이지만은 여기 안에는 정화가 없어요.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이거는. 그럼 이거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연결이 안 되어 있다. 이거는 간접적인 도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간접적인 도움. 그래서 이럴 때는 병화가 있어주면은 오히려 병화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정화가 또. 실제로 정화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병화가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조우도 해주고요. 조우를 해주면 정화는 자기가 할 일을 하면 되는데 병화가 조우 안 해주면 자기가 조우까지 해야 되거든요. 힘들어져요. 활광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조우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 초반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제 좀 있으면 화로 또 얘기하고 토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얘들이 다른 오행들을 만날 때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갑을목이 병화, 정화, 무토, 기토 이렇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만날 때. 예를 들어서 갑목이 기토를 만나면은 정제예요. 을목이 기토를 만나면 편제죠. 근데 이 기토의 특징은 다 생산 코드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돈을 얘기할 수 있는데 편제는 재미보다 돈이에요. 더 돈을 밝혀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래서 십성이 아니라 오행에 따라서 완전히 다 달라질 텐데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시면 좀 더 제가 강의를 편하게 할 것 같아요. 어려워도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화를 할 건데 화만 할 게 아니라 목이랑 연결해서 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뭐 금을 할 건데 화랑 목이랑 다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해요. 가시는 분들이 있으신 관계로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